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.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.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서 행안부가 공무의 서무, 정부 조직, 정부혁신, 지방자치제도, 지자체 사무지원, 재정, 세제를 담당하는 등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0만 명의 국가 지방공무원 관장하고 있는 데다가 13만 명의 경찰, 7만 명의 소방을 외청으로 둬서 어쨌든 이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행안부라고 생각합니다. 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거치신 윤호중 후보자님이 이 국민주권정부에서의 역할 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태원 오송 참사 이미 언급을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수백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? 경찰하고 이 자치단체 뻔뻔하게 떠밀어 왔습니다. 정부 조직법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이 행안부인데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지방세 교부를 이 지방교부세를 추경도 없이 마구 감액을 했던 것 역시 행안부였고요.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이름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경찰국 신설에서 사실상 경찰의 목을 쥐고 흔들었던 것도 행정안전부입니다. 지금 그런 부처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 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장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져 있던 행안부를 정상화시키는 이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좀 후보자님의 각오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네,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가 행정안전부의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의 직원들을 본 바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몇몇 잘못된 수장 때문에 해야 할 임무를 해태한다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지금도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어제는 충청지방 그리고 경기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. 또 어제는 광명에 이 아파트 화재 사건 때문에 두 분이 희생되고 60분이 넘는 분이 중경상을 입는 이 대형 화재도 있었습니다.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제대로 된 수장이 잘 이끌기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 정부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만약에 제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국민들께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계신지 또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지 미리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한 분이라도 아쉽게 희생되는 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강조하신 지점입니다만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철저 대비 및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두 번째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정책 및 재원 강화하는 부분,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국을 폐지해서 조직을 쇄신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? 네,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예, 근데 이제 지금 장관님,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현실 인식에 대해서 좀 아니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이 공무원들이 그런 역량을 장관만 바꾸면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데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장관만으로는 안 됩니다. 확실하게 할 땐 기강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? 지금 주신 말씀은 장관의
이 취임하고 나면 엄밀하게 이 내용을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제가 이제 지겠다는 좀 말씀입니다.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.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해서 한 데다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름은 오늘은 특정 안 하겠습니다만 조치가 안 되면 다음번에 특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에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다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행안부 눈치,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행안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. 그런 자리를 하던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와서 부지사 맡고 부시장 맡고 이 인사권을 다 휘두르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반대하던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찬성을 하면서 승진의 꿈을 지금 또 태우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충성심을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.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지방행정을 망치고 경찰을 망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사적 책임을 좀 물리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? 제가 좀 전에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보진 못했고요. 이 최근에 재난 대비를 하는 재난안전본부의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아직 다른 이 공직자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면밀히 행적을 다 따져보고 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후보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이 또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전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